토지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개발하는 과정까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토지를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성장관리 권역이란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따로 지정한 관리구역입니다. 성장관리 권역 안에 있는 토지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관리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용도 지역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가 제한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조건,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규모 제한 등 세부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펴보고 있는 토지가 성장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청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원하는 개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만 제대로 진행하셔도 허가 불가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 권역에 대한 사항은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건축주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토지를 사야 하나요? 저희 회사가 실제로 시공하는 토지 성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성장관리 권역 세부 지침에 따라 계획관리 내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해당 지역에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장점은 바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사무소, 창고, 판매업 같은 기본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근린생활시설까지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토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같은 계획관리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권역 내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리고 공장도 허가 금지인 구역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 상황은 사용 용도에 따라 4m에서 6m가 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수질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부 공장 및 시설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보다 규제가 조금 더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건축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먼저 건축이 가능한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녹지에서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즉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무소 같은 업종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수리점, 소규모 제조업소까지 포함됩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공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첨단 산업시설 등 환경 영향이 적은 공장 중심으로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도로 여건은 보통 4m에서 6m 정도를 확보해야 허가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모두 도시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의 용적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즉, 계획관리보다 건축 가능한 면적은 줄지만 일반적인 근생, 제조업소, 첨단 산업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생산녹지는 자연녹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보존 성격이 강하지만 여전히 건축이 가능하고 활용도도 꽤 높은 토지입니다. 먼저 건축이 가능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산녹지에서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즉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같은 업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의 특징 중 하나는 수련시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야영장이나 야영장 시설 같은 곳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운동시설도 허용됩니다.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 같은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고시설과 공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장은 식품 도정 농산물 가공 첨단 산업 공장은 환경 부담이 적은 공장이라 녹지지역에도 허용되지만 환경안전 오염 기준을 넘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도로 여건은 보통 4m에서 6m의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생산녹지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입니다. 보정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 농지를 보존하면서 계획적, 관리적인 개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입니다. 건축은 주택을 포함해 일회용품 소매점, 체육도장, 사무소 같은 일종 근생, 그리고 자동차 영업소, 체력단련장, 실내 낚시터, 어린이집 등 일부 2종 근생시설도 가능합니다. 보정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적용됩니다. 단 4m에서 6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일정 범위 안에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일종 근생에서는 일회용품 판매점, 체육도장, 사무소 정도가 허용됩니다. 2종 근생에서는 도정공장, 식품공장, 또한 농기계 수리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4층 이하 판매시설, 농업 관련 창고시설, 그리고 자동차 영업소, 체력 단련장, 실내 낚시터, 복지시설인 어린이집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허용되는 건축 종류가 더 많은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m에서 6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일종 근생 관련 주택 및 소매점으로 300평 미만인 허가에 대해서는 3m 현황도로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토지는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제조장을 짓고 싶다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매점이나 사무소를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사업적인 용도에 맞게 준비하시고 토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